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바라만 봐야 할 때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한순간에 소득이 끊깁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남은 건 적금, 예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손주에게 주고 싶은 작은 용돈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보니 예적금에서 이자는 거의 안 나오고 생활비에 의료비에 돈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벌써 이렇게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적금에 넣어둔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손해만 쌓이는 구조가 되어버린 현실. 그 속에서 불안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 딱 3,500만 원만 준비하세요라는 주제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예적금에만 의존하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특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고금리 비밀 예금과 관리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걱정이 반드시 생긴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걱정이 커지고 준비하는 순간 걱정은 줄어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은퇴 후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지만 강력한 노후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노후 자금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김영호 어르신은 65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모두 합치면 약 5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예금 이자가 2% 남짓인데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받은 날은 참 허탈했어요. 한 달을 맡겼는데 겨우 몇만 원, 밥 몇 끼 사 먹으면 끝이었거든요. 김영호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변화를 결심한 건 우연히 지인에게 들은 시니어 전용 특별 예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일정 나이 이상 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으로 이자가 시중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소 3,500만 원만 준비하면 다른 상품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어르신은 과감히 일부 자금을 그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돈인데 안전하게 맡겨두고도 이자가 2~3배나 불어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이제야 노후가 조금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액이 아닙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혜택이 큰 상품을 찾아내요.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구에게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종잣돈이 노후의 안정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예적금에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매달 이자를 받아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해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김영호 어르신처럼
노후를 위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나라를 살리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나라를 망친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근심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경험을 통해 노후 자금 관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약 6억 원이 손에 쥐어졌을 때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여생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 대부분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장기 적금과 펀드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해 보였지만 막상 돈을 필요로 할 때 마음대로 찾을 수 없었고 펀드 수익률은 떨어져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빚까지 늘어나며 결국 큰 스트레스를 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니 좋은 줄 알았지.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알겠어요. 그저 안전하다 해서 믿었는데 막상 내 돈이 내 돈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돈을 장기 상품에 묶어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없어 위기가 됩니다. 둘째, 안정성을 무시하고 수익률만 쫓아도 결국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내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노후 자금 관리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도 한순간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서류에 사인만 하고 정작 상품의 조건이나 위험성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작은 부주의가 노후의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준비 부족에서 온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불행으로 이어지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확인하고 대비하면 남은 삶이 훨씬 안정적이고 든든해집니다. 이번에는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명한 관리 원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돈을 한 군데에만 묶어두면 언제든 위험이 따라옵니다. 예적금만 고집하지 말고 안전한 고금리 상품, 정부 보장 예금, 그리고 필요시 바로 찾을 수 있는 생활 자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500만 원을 준비했다면 1,500만 원은 생활비용 계좌에 두고 나머지는 시니어 전용 고금리 상품과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동성입니다. 즉, 돈을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이 잦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장기 적금이나 해지 불이익이 큰 상품에 묶여 있다면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반드시 쉽게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노후 자금은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투자라 하여 고수익을 내세우는 상품들에 현혹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시니어 전용 고금리 예금 같은 제도적 혜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모두를 부자로 만들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유동성, 안정성이라는 원칙만 지켜도 노후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통장을 관리했고, 아내는 의료비 비상금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시니어 전용 예금에 넣어 매년 안정적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돈 이야기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제게 해주신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 신중하지 않으면 큰일을 망친다. 노후 자금 관리도 똑같습니다. 눈앞의 작은 원칙을 소홀히 하면 남은 생의 큰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저는 언제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첫째, 생활비 통장은 반드시 따로 두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신다면 그 돈이 들어오는 계좌와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는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늘 일정 금액을 유지해두고 비상 상황이 생겨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준비금은 별도의 통장에 마련하세요. 노년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건강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가정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500만 원 중 일부를 따로 떼어 비상의료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나머지 금액은 시니어 전용 고금리 상품을 활용하세요. 일부 은행과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예금이 있습니다. 이자는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정부 보장이 붙어 안전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상품 덕분이었습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노후 자금은 한 번 맡기고 잊어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통장을 확인하고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생활비와 비상금이 충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묶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원칙을 알려드린 후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예금으로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준비가 돼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여러분, 돈은 단순히 쓰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바로 노후의 평안을 만듭니다. 작은 원칙을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의 현명한 관리는 우리를 불행에서 지켜준다. 이 말처럼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지혜가 노후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번에는 이 지혜를 더 깊이 확장하여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지키는 힘은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알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산해 두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퇴직 후 3년간 모아둔 자금을 크게 잃으셨습니다. 처음엔 예적금에 차곡차곡 넣어두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뛰어드셨습니다.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나서야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잃은 거였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이자라도 안전하게 지켜가며 생활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누가 아파트로 큰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불안한 길로 가게 됩니다. 노후 자금은 남보다 많이가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편안히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주인이 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은행 직원, 주변 지인,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일 뿐, 결정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내 돈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맡기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조언을 듣되 반드시 내가 납득해야 움직이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으신가요? 옆집과 비교하며 괜한 불안을 키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 돈의 흐름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돌아보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뒤로 미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많다고 안심할 수 없고 적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항상 손에 잡히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태도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고 준비하는 그 습관이 내일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준비가 부족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기, 비상의료비 마련하기, 시니어 전용 예금 알아보기.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한 선택과 작은 지혜로 더욱 빛나기를 기도합니다.